네. 이쪽에 앉으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한복이 예쁘시죠? 네, 한번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숭 이야기를 주제로 그리는 한국화가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한복을 입으신 분을 이렇게 모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벌써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선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사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제가 강연을 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은 분 앞에서 쓰니까 여기가 청춘분들이 많아서 후끈한지 아니면 사실 제가 한복을 입어서 더운지 그래서 굉장히 후끈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영광이죠. 이제 좋은 연사분들과 같은 자리에 쓸 수 있어서 네. 정말 즐겁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대로도 이런 동양화가 김현정 씨 만나 뵀던 이 청춘 때 만나 뵀던 여기 관객분들도 나중에 정말 이렇게 김현정을 여기서 만났다라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상호 다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동양화가 젊은 동양화가여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시잖아요. 사실 동양화하면 나이 드신 지긋한 그런 분들이 하는 이미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그리신 젊은 사람들이 평소에 그리는 그림들이 아닌데 작가님이 어떤 동양화가 어떤 작품들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실제로 저를 먼저 보시지 않고 이제 작업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선 저를 딱 만나 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숭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화 전통 기법에 이제 한지 콜라주 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복이 굉장히 넓은 치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치마폭 속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라는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저는 인물을 누드를 먼저 그려요. 그러고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종이 인형 놀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한지로 종이 인형 옷을 입히듯이 그렇게 좀 저에게는 놀이 같은 거기도 하고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힐링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복의 속을 들여다본다.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발칙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김현정 작가님 딱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발칙한 생각, 이런 정말 발상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소재 자체는 생활이 이제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곧 작업도 보여드리겠지만요. 제가 패스트푸드를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그럼 이제 뭐 햄버거를 먹다가 기름이 묻기 싫어서 젓가락이 빨리 없으니까 스트로우로 젓가락으로 사용해서 먹고는 해요. 네. 그래서 먹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내숭 같지? 이러면 또 작업으로 하고 그렇게 저는 실생활에서 영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작점은 저라고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솔직한 고백적인 자아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아파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근데 그림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점차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예술이 굉장히 고상한 이제 성격이지만 이거를 일상과 같이 결합하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나왔네요. 김현정 작가의 내숭 시리즈가 요즘에 가장 핫한 또 이제 미술 작품 중에 하나인데 내숭 시리즈 한번 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이런 분 있으세요? 내숭 시리즈. 많이들 보시네요. 미술 전공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유명한 게 김수로 씨가 이 작품을 구입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이 워낙 예술과 관련이 많으시니까요. 작품 구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세요. 네. 그렇군요.
김수로 씨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김수로 씨 한번 찾아보시면 그 작품 구매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가수는 노래로 보여주듯이 화가는 그림으로 보여줘야겠죠. 김현정 작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지만 정말 재기발랄하고 발칙한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우아한 치마폭 사이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김현정 작가님 대표작들 같이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한번 네. 같이 보실까요? 이거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가장 큰 대표작 중에 하나시죠? 네, 이게 이제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는 작업인데요. 저는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짓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늘 그림 옆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목을 보고선 이런 의도로 그렸구나라는 걸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제목을 한 20-30개 정도씩 후보군을 정해놓고선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떤 게 이 작업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또 왜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고 명명을 하였냐면요. 제가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스트푸드를 정말 자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끼니를 못 때우니까 배고파 이러면 전화만 오는 모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주 먹게 되는데 이게 정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나를 움직이는 당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토바이가 김현정 씨를 움직인다는 게 아니 오토바이가 맥도날드를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네. 저 맥도날드 자체가 저를 패스트푸드가 움직여주세요. 네. 중의적인 뜻이 같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되게 신기합니다. 저 1600의 5252는 진짜 번호인가요? 네, 진짜 실제로 번호예요. 맥도날드 선전까지 맥도날드 같이 하고 선전까지 있습니다. 간접 광고 협찬 받으신 건 아닌 거죠? 그건 또 아닌데 또 협찬 생각해봐야겠는데요.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 있어요. 오토바이도 보면 백밀러나 저는 오토바이는 사실은 여자분이 잘 알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저는 디테일은 좀 받으셨어요? 저는 일단 구상이 먼저 되긴 하는데요. 그 실제로 사진을 보고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물이라는 게 조금만 틀려도 이제 굉장히 핀트가 어긋나기 때문에 사진을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맥도날드 가서 양해를 구하고 앉아서 사진을 찍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군요. 보시면 또 여러분 특이한 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한복의 구두가 하이힐이에요. 네. 그렇죠? 저건 또 왜 하이힐이세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도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하이힐에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식 없는 그냥 저의 모습이고 사실 저는 화가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어떤 사람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림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다 보면은 김현정을 설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 생활이에요. 저는. 그렇네요. 사실은 뭐가 정말 멋질까 이런 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지 이런 곳에서 모티브를 얻는 부분이 많네요. 사실은 예술가들의 정말 위대한 예술은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유명한 작품 중에 앤디 워홀의 그 통조림 캔도 저는 몰랐는데 앤디 워홀이 밥으로 통조림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놓은 거라고 해서 네. 저는 통조림 다 똑같은 통조림인 줄 알았는데 그 종류별로 이렇게 먹었던 음식별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같이 반영돼. 나를 움직이는 당신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저는 막 어떤 소리가 나서 어떤 분이 싸우시나 했더니 김영희 씨 목소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술작품 감상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작품 같이 볼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운치다라는 작업인데요.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러운데 뭐 운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워낙 저 스마트폰의 노예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또 혼자한테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만큼은 스스로한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운치 있다라고 작업을 명명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순간을 운치 있다고 포착하는 게 사실은 정말 작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를 운치 있다라고 볼 때 굉장히 시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현 작가님이 작품하실 때 과정들을 보면 본인이 모델이 되세요. 그래서 그 본인의 모델에 대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저거를 사진으로 찍으셨나요?
찍었죠. 찍었어요. 그럼요. 실제로? 네, 실제로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으셨어요? 아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또 야, 그렇구나. 그런 리얼리티가 있으시네요. 어제 오셨던 분 계세요? 어제도 많이 오셨구나. 어제 김성모 작가님 만화가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사체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네. 돈 5천만 원을 빌렸대요. 아, 사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안 네. 갚고 깡패들이 자기의 폭력을 행사하는 거를 보고 막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김윤 작가님이 저도 실제 작업실에 가니까 본인의 사진을 정말로 찍으셔가지고 저렇게 했더라고요. 사실 저런 거 보면 그냥 약간 모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런 게 정말 작가분의 진정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눈치 있다라고 봤고요. 세 번째 작품 볼까요? 이제 이거는 동상이몽이라는 작업인데요. 앞에 나오는군요. 네. 이 작업은 사실 한복을 입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숭 시리즈인가 이러면 어쨌든 내숭 시리즈가 겉과 속이 다름 이런 어떤 대비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저는 내숭 시리즈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그림이 사실 되게 예쁘잖아요.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상업 갤러리랑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복 입은 여자를 그리고 싶은데 인물이 사실 그렇게 판매가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잘 판매를 해야 되니까 꽃그림을 그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으니까 김 실장 이번에 꽃그림이 참 많이 팔렸지? 이러면서 꽃그림이 참 예쁘더라. 아니 그 옆집 아주머니도 꽃그림 좋아하던데 그러면서 꽃그림만 한 50번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작가인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라는 게 아니고 꽃그림은 그리라고 압박을 하시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꽃을 가득히 그려봐야겠다. 이러고선 시작이 된 작업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 갤러리의 갤러리 관장님이 계시면 약간 놀라시겠어요, 그렇죠? 네. 이 작품의 배경 스토리에서 사실은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갤러리 관장님이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아트의 또 영역이겠지만 청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돈 되는 일이니까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작가님은 그렸어요. 어땠어요? 이거 결과나 뭐 향후 반향이나 결과는 이제 관장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가 그렇군요. 네. 좋은 가격에 잘 네, 팔렸나요? 좋은 결과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돈 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요즘 시대에 돈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보실 거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내숭 시리즈라고 하지만 오히려 김현정 작가님에게 뭔가 돈을 벌어주시긴 하실 수는 있지만 유명하게 하거나 김현정 작가님의 뭔가 대표 작품으로 꼽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동상이몽. 왜 근데 동상이몽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그 작품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한 생각을 네, 여기에 작업으로 담으신 옮긴. 거네요.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예술 작품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만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이 작품 위에 있는 배경이나 작가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알아야지 좀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미술에 장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미술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NS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작품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작품 설명을 세세하게 쓰면 상상의 여지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그래서 사실 미술이 매력이 있는 거지. 사실 설명적인 거라면 사진도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더 설명적인 것들 글이 더 설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미술의 영역이고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두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건 거죠. 사실 한국의 학생들은 이제 옛날에 시를 볼 때도 뭔가 이 손수건 있으면 손수건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학습받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동일한 게 미술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미술을 좀 쉽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
방법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감상하면 좋다. 사실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미술관 가면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슨트님의 설명을 보고 이제 도록 책을 구매해서도 보고 이제 작가가 어떤 배경을 살았는지를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쏙쏙 되는데 아니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난해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술 감상을 하실 때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많은 그림을 다 스터디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해요. 한 바퀴를 그냥 어떤 정보도 없이 한 번 돌아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저한테 끌리는 작업이 있으면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눈을 잠깐 감아요. 그러고서 눈에서 그림을 똑같이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세한 부분까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가장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게 좋은 작품이 유명한 작품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보고 네. 내 가슴이 끌리는 작품 네. 이런 걸 한번 보고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본다라는 건 거죠. 네. 머릿속으로든 손으로든 굉장히 좋은 작품이네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보통 끌리는 것 같으세요? 관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대박이 날 것 같다 아니다 막 이런 느낌들. 제 작업 중에서. 네, 작업 중에 이게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게 어떤 작품들이 대중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실 노래도 다 똑같은 것 같거든. 노래도 보면 이 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 본인은 작업할 땐 모르는데 맞아요. 어떤 작품들 보면 나중에 잘 되고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마 솔직함. 가장 솔직하게 할수록 가장 많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가감 없이 저 스스로가 창피할 정도로 솔직하게 그리면은 많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것 같고 강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도 자기가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품 또 봤고요. 다음 작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작품 제목 보이시나요? 폼생폼사 순정녀입니다. 네. 이게 내숭올림픽 시리즈죠. 네네. 이제 2014년도에 제가 개인전은 이제 6월에 개최 예정에 있는데요. 그거는 내숭 이야기가 아닌 제가 내숭 올림픽이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올림픽 종목이 아닌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로 하는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진 작업들인데요. 네. 이제 이 작업은 제가 순정녀라고 해서 아마 이번 내숭 올림픽의 대표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내숭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또 개인전도 오늘 개최하신다고 들었어요. 잠깐 소개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동에서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제 2주간 열리는 전시인데요. 거의 저는 이제 작년에는 물론 개인전을 3번 정도 했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하는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살아가는 삶이 다 너무 치열하잖아요. 정말 스포츠 같고 올림픽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스포츠에 투영을 하고 삶을 투영해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는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숭 올림픽 어떤 올림픽 작품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개인전 찾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작품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마지막 작품이죠. 마지막 작품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네. 사실 이 작업으로 SNS에 사실 먼저 전파가 됐었어요. 제가 그때는 SNS 활동을 안 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그래서 와 SNS의 힘이 정말 크구나.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SNS가 많은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SNS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작업은 아차라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읍스 할 때 진짜 아차 이러는 아차의 의미도 있고요. 네. 옆에 보시면 한자로 제가 나의 모자를 차자를 썼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물이 라면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 모서리 아래 보시면 명품 V 브랜드의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순간 역시도 아차, 그러니까 커피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차스러워요. 네. 하지만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라면, 패스트푸드 정말 자주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작업실에서 라면을 한참 먹다가도 밖에서 이제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훨씬 몇 배 더 비싼 커피를.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아차가 아닌가 싶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한국의 된장녀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네. 물론 저는 그림은 읽는 사람 마음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도 자체는 사실 저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분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 저였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작업이어서 그럼 너가 된장녀야? 그러면 된장녀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된장녀인 거겠죠. 이러면서 처음에는 사실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저 된장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이런 모습 있는 사람이고 저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를 해석을 해서 된장녀라고 해서 된장녀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은 된장녀 김현정 씨와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이똥백에 저렇게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 거죠. 네. 와, 그렇군요. 저런 브루스타를 진짜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동양화 재료에 이렇게 끓여야 되는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작업실에 이제 가스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런 브루스타가 있고요. 또 양은 냄비도 있고 해서 빨리 끓더라고요. 그렇죠. 빨리빨리 먹어야 돼. 양은 냄비에다가 네. 정말로 다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제 저걸 표현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 주시는 건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사실은 보면 저렇게 아차라는 순간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차이 이런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에서는 현대인이 다 그렇지만 고상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현대인들이 그런 삶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걸 좀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업 작가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랑 굉장히 많이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솜사탕 파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했는데 주로 하는 건 이제 미술 교육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과외를 주로 했었거든요. 이제 가장 페이가 세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님과 학생을 동시에 만나게 돼요. 근데 또 젊은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저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진짜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머니는 우리 딸이 이래서 진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아프게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건데 내가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던 거는 나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미웠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 간에서 상처로부터 시작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다가 뒤에서 가면 쟤 김현정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 그냥 싫으면 앞에서 싫다고 하면 되지 왜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아파, 미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가 주로 새벽까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1시가 제일 졸린데 1시에 거울을 딱 지나가는데 그림 안에 똑같은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사실 내가 그 사람들이 미웠던 거는 나랑 너무 닮았기 때문이거든. 김현정 너도 그런 모습 있잖아. 사회를 구성하다 보면 사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고 마음 가는 대로 말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서 왜 남 얘기라고 해? 이건 사실 너였어 라고 인정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림 그리기도 편해지고 이제 스스로를 고백하는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편하게도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해요. 저 이런 사람이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기고 잘 포장해서 얘기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감추다 보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러고서 그때부터는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의 상처 때문에 제가 사실 우울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되게 말하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매일 죽고 싶다. 진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날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저 스스로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워낙 그냥 그림 자체는 되게 쉽고 재미있잖아요. 유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치유가 좀 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인데 전시장에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제가 제 얘기잖아요. 심지어 저를 그렸잖아요. 자아상이잖아요. 근데 보시고선 이제 한 50대 어머님들이 막 갤러리에 놀러 오셔서 아우 발칙해 뭐 저 여자 왜 이렇게 웃겨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보고 발칙하다는데 저 아줌마 뭐야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네. 저도 같이 좋아요. 아, 저희 저희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작가님이 해탈의 경지에 좀 이르신 것 같아요. 언니를 말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거에도 크게 공감가는 부분이 저 사람이 저 점이 너무 싫어라고 한 점을 잘 살펴보면 그 점이 자기의 단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이런 아픔들이 네. 정말 받아들임의 순간으로 승화된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just be yourself,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근데 그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청춘들에겐 진짜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김현준 작가님이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근원이 정말 자기 자신의 받아들임에 대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청춘들에게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여지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재수를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동시에 막 우울증도 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은 순위가 있잖아요. 나름의 순위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무작정 쫓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 학교가 제일 좋대. 그러니까 나 가고 싶어 이랬던 거지. 이 학교는 뭐가 특화돼서 그래서 난 이 선생님 아래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나 그 학교 좋다니까 가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직업에는 순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직종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미술 전공을 살리면서 뭘 할까? 교수님? 큐레이터?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내가 해서 빌 게이츠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림 그릴 때만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사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정말 행복해가지고 그러면 그림만 죽도록 한번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서 학부 시절에는 제가 그 문장이 너무 싫었어요. 야 작가 하면 배고프다며? 그거 왜 하려고 그래? 이러는 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도대체 작가를 하면 배고플까? 나는 그림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는 거는 그림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데 왜 배가 고플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경영학도 복수 전공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뭐 복수 전공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미술 시장을 이해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보통 작가들 보면 고흐 보면 고흐의 삶이 담겨 있잖아요. 고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김현정이란 사람을 알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림을 그려야 됐으니까. 근데 김현정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늘 시선만 쫓았거든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만을 쫓다 보니까 김현정이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자 이제 솔직하게 한번 보고자 한번 시작했던 작업이 이제 내숭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불안함의 상태가 오히려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말씀하신 김현정 작가님의 이야기는 비단 김현정 작가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든 현대의 청춘들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시선이 이런 곳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좋다 보면은 자신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함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김현정 작가님의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 내숭이 지금의 대표적인 시리즈가 됐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로는 아직 뭐 비공개인가요? 허세 시리즈 생각하신다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허세 이제 여자의 내숭을 그렸다면 남자의 허세는 언제 그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직 허세 모델을 못 찾았어요. 제가 한 허세하거든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작품 시리즈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작가님에 대해 작품과 작품 세계 그리고 또 성장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민 작가님 또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저기 아트 상품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 네. 작업이 들어간. 그래서 이제 그 수익금을 이제 좋은데 기부를 하기로 하고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케이스가 준비돼 있으니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손을 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 몇 개만 받아보도록 할까요? 저 맨 앞줄에 네 있습니다. 저 어제 그분 홍진호 씨 초상화 그려오신 분 아니십니까? 고3 학생 아니에요? 아, 네. 닮아서 착각했어 제가. 네. 아, 저는 지금 친구 중에 동양화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동양화를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칭찬을 받아서 그렸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동양화를 선택했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저도 일단 칭찬을 받았으니까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친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언니도 미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렸을 때 늘 언니 따라쟁이였어요. 언니가 하는 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언니가 동양화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또 동양화를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자연스럽게 잡게 된 거 크레파스 서양 물감이잖아요. 서양 재료고. 근데 제가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종류별로 다 한 번씩 거치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거든요. 그때 동양화 재료를 처음 해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 접해봤으니까 재미있고 또 사실 선생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다 보니까 점점 덧칠하면 사실 탁해져야 되는데 동양은 신기하게 덧칠할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재료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동양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와, 되게 설명할 수 없는 매력, 그렇죠? 네. 이런 게 또 선택의 큰 계기가 되었네요. 네, 정말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아볼까요? 여기 남자분 손 들어주셨어요. 체육하실 것 같은 남자분인데 한번 여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이호찬이라고 하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 본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하셨다 그러시고 또 이게 동양화라는 게 이렇게 흔한 그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찾는 과정을 거치시고 해서 이제 하셔서 이제 나중에 이 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꿈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끔 제가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끝까지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이러면 아이들이 직업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 꿈은 미술이 사람들과 좀 더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가라는 직업으로 조금 더 소통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큐레이터가 돼서 좀 더 소통하는 전시를 열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정말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으로는 제가 저를 찾으러 가는 길이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하면 미술이 멀지 않게 느껴질까. 그러니까 제가 저 미술해요 이러면 꼭 그 얘기를 하세요. 저 한 장만 그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은 나 미술 어렸을 때 잘 그렸는데 아니면 못 그렸어요 저 진짜 미술 싫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미술이 물론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기준이 있을지는 몰라도
음악도 노래를 막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기준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노래방 가면 소리 엄청 지르잖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고. 그런 것처럼 미술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힙합 좋아해, 나 클래식 좋아해 할 때 야 너 저급하다, 너 고급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술도 마치 추상적인 그림을 이해하면 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보고, 마치 되게 직설적인 그림을 그리면 너 좀 얕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만 보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좀 간극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성장 배경에서 계속 미술 접하면서 네. 느끼셨던 그런 페인 포인트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사회가 미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사실 음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술이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중들한테. 그죠. 근데 김윤 작가님이 정말 큰 기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한 장만 그려달라고 저희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셔서 이제 안 되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손 드신 분, 이 가운데 여자분, 네, 다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유, 굉장히 많으신데 김윤 작가님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주세요.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엄청 멀리서 파란색 옷, 이렇게, 남색 옷. 파란색 남색 옷 네, 엄청 모자 열심히 쓰신 분, 이렇게까지 흔들어 주셔서 과하게 손 흔드시는 저분, 네. 네,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그림 그리다 보시면 막 혼자 그리니까 외로울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나요? 그럼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다고, 너 뭐해? 이러면 작업실, 이런 시간이 많은데,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서 카페에서도 뭐 마시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로운 순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이거를 SNS로 조금 해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쪽지를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포스팅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는 되게 엄청 저 외로움 많이 타는 애정 결핍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다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 소통을 하고 있고 많이 외롭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네, 그 옆에 분 또 네. 흔드시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네. 맞네요. 아쉽지만 시간이 또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김현정 찾으셔서 이제 또 연락하시고 오늘 또 강연 소감 주시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페이스북에 한동훈을 찾으셔서 저를 찾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님, 오늘 또 어렵지만 쉬운, 또 가깝지만 먼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김 작가님 또 큰 차원에서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꿈을 문장으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으로 찾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 중요한데, 근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그때 이 방법을 써요. 만약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을까? 일주일만 더 살 수 있다면, 혹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이렇게 기간을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던 정말 소중한 것들이 생각나요. 대표님은 이제 하루 남으셨으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청춘 페스티벌 오죠. 그럼 이제 일주일 남으시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준비하겠죠, 청춘 페스티벌. 그럼 1년 네. 남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내년 걸 잘 모르겠어요. 무얼 할지. 근데 사실 지금 잘 말씀하신 게 쉽게, 결국은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던 걸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 남았으면 저는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랑 식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루 남은 동안 막 쇼핑을 하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남았으면,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면 여행을 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으면 그때는 그냥 지금처럼 그림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김현정은 몰라도 피카소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카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왜 피카소가 그렇게 유명할까? 근데 피카소가 평생 동안 3만여 점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만이라는 자체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일생을 처음 처녀 작가 마지막 작업으로 나누기를 해봤어요. 수학을 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한 작업을 하시는데 2.2일 정도 소요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면 엄청난 속도인 와. 게요. 제가 매일 12시간씩 그림을 그려도 정말 빠르게 그려서 한 작업을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평균 이제 미대 다니는 친구들이 한 작업을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피카소는 2.2일 만에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너무 꿈을 위해서 말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실천을 해보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으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 또 장인으로서의 사명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자신을 열어가는, 그래서 한국 미술계의 한 획을 그으실 김현정 작가님 오늘 함께 모셔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